안녕하세요. 네, 슬기로 PT 생활입니다. 네, 오늘은 피트니스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중에 월급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트레이너 입장에서 월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영상에서 월급을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좀 베이스를 깔아야 될 건 실력하고 인성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뒷받침돼야지 내 월급을 올릴 수 있는 최소 조건이 맞춰졌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할 때 가장 큰 동기부여를 받았던 월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벌어야 될까요? 또는 어느 정도 벌고 싶나요? 네. 그 기준이 너무나도 모호하죠. 사실 사람들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어,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트레이너로 일하면은 기본적으로 300 정도는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뭐 기본적인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300을 벌고 그 이상을 이제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300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어느 센터를 선택을 하고 어느 정도 수업 분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어, 어느 센터 가든 300을 벌어야겠다라고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300 버는 게 쉽냐라고 하면은 쉽지도 않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준 한번 잡을까요? 일단 센터를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근무 시간, 그 다음에 기본급, 그 다음에 수업료, 그 다음에 플러스로 매출 커미션이 총 내 월급을 결정을 할 텐데요. 일단 300만 원이랑 급여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업을 하루가 아니라 한 달에 100개에서 150개 정도 네, 해야 됩니다.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따지면은 최소 5개에서 7개, 8개 정도 사이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 5일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토일 뭐 다 쉬어도 상관없고 주 5일 정도로 5개에서 8개 사이로 수업을 하시면 보통 내 수업 양으로만 봐더라도 300을 맞춰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 커미션은 플러스로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기본급 안에 수업을 좀 정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트레이너와 센터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너가 그 수업을 못 치워도 그 정도 기본급을 주겠다. 그래서 안정적인 최소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 센터 입장에서도 사실 수업을 적게 줬는데 월급을 이런 최저 시급보다 못 주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안정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트레이너는 그 기본급은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기본급이 높아면 당연히 수업료는 낮을 거고 기본급이 낮으면 수업료는 높을 건데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내가 하루에 하는 수업량, 그다음에 총 한 달에 하는 수업량으로 내 월급이 측정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부가적으로 내 매출 커미션, 그 다음에 내가 부가적으로 해야 하는 프로모션 같은 것들이 내 월급을 결정 짓는다고 생각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 이제 수업수와 기본급여를 300으로 잡고 센터를 딱 근무 조건을 따져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면 수업료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네. 이 업계에서 한 25,000원 주는 센터가 딱 적정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 수업당 25,000원 수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5,000원 이상 주는 센터는 사실 흔하진 않아요. 어,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보통 우리가 PT가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결정되거든요. 보통 회당 8만 원, 10만 원 하도 할인하고 내가 재등록하고 할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로 결정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2만 5천 원이라면은 5만 원, 2만 5천 원 얼마죠? 50%죠. 그렇기 때문에 50%의 수업료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이제 기본급을 받고 퇴직급여를 받고 그 다음에 뭐 사업주 입장에서 부가세까지 빠진다. 그 다음에 4대 보험도 빠진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50%는 수업료를 주지만 사업주가 가져가는 거는 30%에서 30%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사업주가 그런 형태로 근무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프리랜서 쓰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25,000원보다 높은 객단가를 유지하는 센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네.
만약에 뭐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그런 센터라면은 뭐 가시는 걸 추천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저희가 이제 공고에 올라온 내용으로 보시는 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40%, 50% 보지 마시고요. 실제 객단가, 그 다음에 이 센터의 수업 벤단가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5만 원보다 언더인 센터, 그리고 PT 가격을 봤을 때 4만 9천 원을 내려놓으시면은 그쪽의 수업료는 더 낮을 거예요. 네. 그 센터가 만약에 PT 선생님들의 그런 PT 그 매출로 뭔가 이득을 취하는 센터가 아니라면은 대부분 이제 PT로 매출에 대해서 이득을 좀 취하려고 할 텐데 그럼 선생님들이 수업 그 객단가가 4만 원대로 형성되고 3만 원대로 형성되는 그런 센터는 선생님들한테 수업료를 많이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당연하죠. 단순하게 계산 때려보셔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센터를 선택하실 때 PT 객단가를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근무 형태 같은 경우는 제가 크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저는 프리 형태든 뭐 4대 보험 선택하든 저는 뭐 이거는 개인적인 선택이니까 이건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제가 월급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월급을 한 달에 많이 받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수업 백단가가 어쨌든 2만 5천 원 이상, 이상 2만 5천 원을 맞춰지는 대로 가시는 게 좋고 2만 원 초반에서 2만 3천 원대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 제가 아까 단순히 계산했을 때 수업을 어 하루에 6개씩 하면 한 주에 30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120개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2만 5천 원으로 계산하면 300만 원에 맞춰지니까 그렇게 되면 최소 조건을 맞춰왔다 생각을 해요. 하루 수업 6개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이너들한테 바라는 거는 개인 회원 관리, 그 다음에 개인 관리를 잘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아까 내가 수업을 6개를 맞추고 수업료가 2만 5천 원 정도 되고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수업을 120개 맞췄을 때 이제 더 많이 벌어야 된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이제 기본 조건이 맞춰졌으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기회를 많이 받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러려면은 그 센터 내에서 핵심 멤버가 돼야 돼요. 그 핵심 멤버가 돼야지 내가 이제 월급을 500으로 맞출 수 있어요. 앞전 영상에서 제가 트레이너는 500을 벌어야 되고 300 이상을 저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려면 이제 500을 벌어야 되는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센터가 나에게 그런 500 정도에 줄 수 있는 센터인지 판단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개인한테 약간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수업을 평균 몇 개라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매출은 평균 얼마 정도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에 5일 꽉 채워서 수업을 내가 하고 있는지, 어, 월 평균 며칠을 쉬는지도 같이 판단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회원들의 평균 수업 수가 8개에서 10개 되시는 회원들이 많은지 아니면 8개 언더가 많은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VIP라고 생각하는 회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VIP는 제 기준에 봤을 때 원하는 타이밍에 매출을 해주거나 그 다음에 수업을 원하는 타이밍에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고 보통 나랑 수업을 1년, 2년 이상 하시는 분들 그쵸? 그분들의 생활 패턴에서 이 저와는 수업이 없으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알겠죠? 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 모두가 우리 선생님들의 월급을 올려주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사실 방법들이고요. 수업이 많아지면 근무 시간은 사실 상관없어져요. 근무 시간을 초월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요. 그쵸? 근데 내가 딱 근무 시간 내에서만 집중 있게 뭐 9시간이면 7시간, 8시간은 수업을 하신다. 그런 분들은 능력자예요. 네. 잘하고 계신 분들인데 보통은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빅피크 타임이라고 하죠. 1시에서 6시 사이에 수업이 많이 비거든요. 근데 그 안에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우, 아마 제가 이 영상을 보기 전에도 그 사람들은 보통 핵심 멤버겠죠. 그 센터 내에서 수업을 잘 받고 진소개도 많이 받고 그다음 매출도 잘 발생시키는 그런 사람이겠죠. 자, 어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계속 여기서 영상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수업 수거든요. 예.
아무리 내가 여기서 정직원으로 일해도 수업 수가 많아지면 이 회사에서 내려오는 이런 업무가 없어져요. 예. 내가 직급이 뭐 팀장 이상 되거나 관리자급이 되지 않는 이상 수업만 계속 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내 월급이 올라가거든요. 나의 월급을 높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소는 수업량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체력, 그다음 평균 수를 맞춰서 한 달에 받는 총 수업료를 높이세요. 알겠죠? 그래야지 500에 가까워집니다. 방금 앞전에 했던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수업을 높이시면 돼요. 여러분, 일단, 매출은 어때요, 좀? 어, 요즘 기본급이 많아지고 수업료를 높이면 매출 커미션을 안 주는 센터가 있거나, 매출 커미션에 따라서, 네, 수업료가 결정되는 센터들이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초보 아니면 신입 선생님들이 많다면은 어 사실 매출에 따라서 수업료가 결정되는 센터는 선택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가 사실 더 많을 거예요. 내가 한 달 잘하거나 한 달 재수동이 많았다 그러면 그 다음 달 당연히 수업 수가 줄어들겠죠. 그 그런 경쟁적인 매출 센터에 있다 보시면은 실력은 늘 수는 있거든요. 세일즈적인 실력은. 근데 내 월급을 평균적으로 맞췄을 때 그런 형태의 일이 맞지 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일단 내 평균적인 수업을 많이 하는 센터로 가시는 게 좋고 수업료가 좀 낮더라도 고정된 센터로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기본급 플러스 수업료가 고정되었는데 총 내 월급이 낮으면은 그런 센터도 좀 나오시는 게 좋아요. 보통 요런 데는 커뮤니티 센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커뮤니티 센터에서 얼마 정도 벌었는지 물어보면은 300 정도? 근데 기본급은 좀 높아요. 근데 300에서 330? 그래서 연말에 내가 이제 그 소득을 떼오라고 하면은 약 4천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는 추천하진 않고요. 다대보험 아까 다시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선택이긴 하지만 신용대출을 받을 생각이시라면 다대보험을 대시는 곳을 가는 게 좋지만 그게 아니시라면은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전 좋아요. 아직 우리 업계에서 다대보험 선택하는 곳이 많거든요. 세금 사실 진짜 많이 나가거든요. 이것도 무시할 건 안 돼요. 그러고, 집 대출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집 대출 잘 알아보시면은, 4대보험 안 하셔도 프리랜서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도 많고요. 소득을 낮게 잡았을 때 고정되는, 어, 이렇게 저금리로 해주는 상품들이 더 많아요. 그거는 좀 더 알아보셔야겠지만, 제가 경험한 상으로는 4대 보험을 해서 월급을 제가 500 이상 받았을 때 연봉 6천에 7천을 찍혔을 때, 어, 보니까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같은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이랬을 때 신용대출 받으면은 더 금리가 높은 상품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500 이상을 벌었을 때 4대 보험을 하면 얼마가 깎이느냐? 약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깎이거든요. 소득세가 굉장히 크죠. 저는 제가 만약에 트레이너면은 선택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다만 퇴직금이 좀 있죠. 퇴직금이 있으니까 완전히 고용 자체가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요구하는 게 맞고요. 근데 프리랜서라고 생각이 들면 퇴직금을 요구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내가 다대보험 듣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발생시키는 센터다 아니다는 잘 판단해 보세요. 그것도 제가 다음에 영상에서 좀 찍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아까 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가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월급에 대해서는 좀 전달할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지네요. 예. 정말 좀 수업은 당연히 많이 하는 게 좋겠죠. 예. 그렇고 이제 근무 일수, 월급, 평균 매출 이렇게 봤는데 평균 매출이 당연히 높으면 당연히 월급이 많겠죠. 이것도 사실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니니까. 근데 주 5일 정도 일하는지 제가 물어봤죠. 이거 왜 물어봤냐면은 근무 일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무 일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업 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단순하게 봤을 때도. 근데 일했을 때 내가 그 타이밍에 회원들이 주기적으로 나와서 수업하는 회전율도 높아져요. 그쵸? 그렇다면 회전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재등록 타이밍이 빨리 온다는 거고,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시간이, 만약에 7시, 8시에, 수업료를 좀 높게 받고,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빠르게 회전을 해서 이 사람이 재등록을 할지 안 할지 빨리 결정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안 하신다고 하면은 그 타임에는 신규 유입이 많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수업료를 높게 측정을 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겠죠. 신규를 등록할 때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근무일 수가 많은 사람이 월급이 높아요. 그리고 내가 근무일 수가 많고 보유연 수가 많은 게 아니라 회전율이 높아야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회원들의 수업 수가 평균 8개 이상의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 8개 미만이 많은지 아니면 주 1회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주 1회 하시는 분이 많다면은 이거는 단기적으로 보면 내가 보유 연수가 많아서 좋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 1회이신 분들은 빠르게 정리하시고 아니면 2회로 늘리거나 3회로 늘리세요. 그리고 3회 하시는 분들 VIP 될 수 있게 주 4회나 5회로 늘릴 수 있게 만드세요. 잘 나오고 회전율 높고 자주 나랑 얼굴 보시는 분들을 많이 만들어야지 좋지. 그게 반대로 되면은 보연수만 많아졌다가 나중에 끝나지도 않고 계속 쌓이는 그런 트레이너가 되고 그런 분들 되게 리스크 크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만둔다고 했을 때도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조심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VIP 회원 만들었는데 혹시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에서 VIP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많다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조건을 넣어볼게요. 어, 원할 때 매출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원할 때 수업자바로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저랑 운동을 1년에서 2년 쭉 할 수 있는 분이 있죠. 네. 어, 보통 저는 이게 두세 명만 있어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보통 끊어줄 때 장기로 끊어주거든요. 보통 100개. 그쵸? 100개 끊으면 보통 이 회원님들 소진하는 그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100개 끊게 되면 최소 6개월 정도. 예? 그러면은 100개를 6개월 안에 소진하려면은 4개 이상은 해야 돼요. 예. 그런 분들이죠. 한 달에 최소 12개에서 15개, 많게는 20개까지 소진해주시는 분들. 이분들이 과연 돈이 많아서 써주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잘 관리해드려야 되고, 더 성심성의껏 해줘야 돼요. 그런 회원들이 3명 정도 있어도 내가 안정적이게 수업을 할 수 있고, 안정적이게 매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많은 영상을 좀 찍어봤는데요. 이런 방법들로 선생님들의 월급을 높여보세요. 하나하나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근데 하나씩 생각하고 처음에 뭐 하라고 그랬죠? 센터, 내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센터를 잘 선택하시는 거. 그래서 처음에 고정된 기본급, 고정된 수업 수가 있는 센터를 가시는 게 좋고요. 플러스로 매출 커미션을 주는 센터라면 너무 좋고요. 네, 고정된 수업 수와 고정된 기본급이 있는데 총 월급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빨리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매출 커미션에 따라서 이런 수업료가 분배가 되시는 경우 매출 커미션이 엄청 높아서 수업료가 높아지는 센터가 아니라면 굳이 처음에 도전할 필요 없어요. 되게 힘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센터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는 거. 주 5일 했을 때 300을 맞출 수 있는 센터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300이 맞춰지면은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질문들 선택을 하셔서 내가 일하는 거, 날짜, 그 다음에 VIP 회원, 그 다음에 회전율을 높이시는 방법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도 늘어날 거고 지인수계도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루에 하는 수업 양도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월급을 500까지 맞춰보세요. 500 이상 버는 거는 약 600 정도 되겠죠? 그렇게 버는 거는 사실 개인 역량 플러스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건 따로 영상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